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10월 15일 목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힘드시죠?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그 겨울잠 자는 얘기까지 하면서 이제 좀 담담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뭐 그래도 주가가 이렇게 빠지면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기관 투자가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 투자가 중에서도 좀 작은 개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미가 어떻게 해야지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여기에만 신경을 많이 쓰면 됩니다. 저도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이 유튜브를 시작해서 지금 몇 개월 됐지만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랑해주고 그러셔서 아마 오늘 밤에 6만 명이 구독자가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또 감사드리고 어쨌든 간 시장이 암만 어려워도 조정의 끝은 있는 거니까 암만 어려워도 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뭐 같이 함께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제가 그 할 수 있는 얘기 그거는 가능하면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못하는 얘기도 사실 많은데 그 못하는 얘기 중에 하나를 오늘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조금 편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하루 종일 해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뭐 형편없이 빠지다가 끝 무렵에 거의 3시 다 돼갖고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매수를 좀 늘려가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조금 하락폭이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시장 뭐 예측한 대로 약세예요. 그 미국 시장도 이렇게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미국 시장 내에서는 시장 내적인 요인에서는 그동안에 기다리던 추가적인 부양책이 이제 물 건너간 겁니다. 이제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를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 처음부터 알았죠. 아무것도 안 되는 거. 그런데 이제 시장에는 워낙 이제 그런 거 좋아하고 뭐 미래 걸 땡겨다 쓰고 별짓 다 하니까 그 뭐 선거가 끝나기까지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거기다 또 기대를 걸고 그래서 주가가 움직이고 뭐 그랬죠. 그랬는데 뭐 어찌됐건 그래서 은행주가 대표적으로 왜냐하면 추가 부양이 주로 이제 이렇게 돈 나눠주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이제 은행이 실적은 뭐 괜찮게 나왔다고 하지만 이제 미래가 더 걱정인 거죠. 그래서 은행주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 시장이 약세를 보였고 선거 쪽에서는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참 미국 선거도 재밌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사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미국에 계신 분들한테 사적으로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그쪽 분위기는 그렇게 뭐 조 바이든이 압승하고 이런 분위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잠깐 여러분하고 말씀 나눈 적 있죠. 근데 이제 그 미국 선거에 민주당이 선거에 뭐 상원, 하원, 대통령 다 가져가는 이제 블루 웨이브, 그러니까 그냥 그 민주당 색깔 있죠. 그 블루 웨이브에 물결이 막 이렇게 칠 거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제 회의감이 들기 시작한 것 같아요. 미국 사회도 참 이 트럼프 대단합니다. 그런 거 보면. 그래서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4년 전에 힐러리 클린턴도 거의 90% 확률로 이긴다고 그러고도 못 이겼잖아요. 그리고 전체 득표수에서는 300만 표나 더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단 말이에요. 미국 선거의 그 특징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시장 외적으로는 우려하기 시작해서 미국 시장도 그렇게 됐고, 우리 시장도 뭐 시작부터 뭐 별 좋은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당연히. 그런데 이제 오늘 이벤트로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오늘 첫 상장되는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첫 시세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따상을 찍었어요. 35만 1천 원. 그리고 계속되는 기관들하고 뭐 외국인의 매도에 밀리면서 결국 오늘은 기준 가격에서조차 12,000원이 떨어진 25만 8천 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여러분 오늘 보면은 외국인 기관 근데 기관 전체 매도 물량보다 더 많이 판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우리가 이제 이게 보통 때는 잘 분류가 안 되는데 기타 법인 이렇게 분류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어떤 데가 이제 기타 법인으로 분류되냐면 뭐 계열 관계에 있거나 그런데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매각하거나 아니면 뭐 그런 관계 회사의 CB나 뭐 BW 이런 거가 주식으로 전환된 거를 뭐 매도하는 경우나 뭐 이런 경우가 대개 이제 이런 건 나타나는데 오늘 특이한 게 뭐냐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그런 기타 법인이 1769억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기타 법인 전체가 1942억 판대 중에 거의 대부분이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다. 그래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어떤 법인이 판 거 아닌가 이렇게 유추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딱 첫 시세부터니까 그냥 탁 팔아서 챙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무튼 이거는 뭐 곧 밝혀지겠지만 이제 오늘 시장에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시장에 눈에 띄는 이슈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LG와 SK텔레콤 이 물적 분할의 이 이슈에 오른 두 종목만 오늘 상당히 딴 거가 다 떨어지는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특이하게 이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었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그 주주들한테 많은 배당을 보장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개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700억이 넘게 팔았어요. 외국인만 좀 샀어요. 외국인이 900억 샀고 기관도 또 팔았습니다. LG화학은 그렇죠. 이게 뭐 물적 분할해서 배터리 부분을 분사하는 거에 대해서 글쎄요. 그 만원 배당이 그 기존 주주 가치 제공에 맞나? 뭐 그것도 안 주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뭐 할 수 없지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뭐 워낙 빠졌으니까 오늘 좀 반등을 했고 SK텔레콤은 오늘 이제 두 가지 이슈가 나왔어요. 하나는 기사입니다. 하나는 SK텔레콤이 이제 첩첩산중까지 5G를 다 촘촘하게 연결하겠다 해서 거의 모든 신문에 났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주파수의 비밀을 알고 계시죠? 네. 이거 참 이런 얘기 하면 자꾸 그런데 원래 우리나라는 4G하고 5G 중간이죠. 4.3G 정도 되는 거죠. 5G가 아니죠. 이게 뭐 5G가 되면 기존의 속도에 뭐 20배를 능가한다 이렇게 막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28GHz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근데 그거를 망을 깔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3.5GHz에다가 쓰는 겁니다. 애플에서 이번에 만들어서 우리나라는 아직 안 들어왔지만 들어오는 5G도 사실은 이 3.5GHz에서 사용되는 거지 원래 본래의 버라이즌 같이 28GHz에서 사용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5G라 그래서 그 텔레콤 회사들이 그 뭐죠? 그 돈 매달리는 그 통화료 뭐 이렇게 모 한정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5G라고 그래서 더 받은 거 사실 돌려줘야 돼요. 5G가 아니잖아요. 그게 불완전 판매죠. 그렇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4.3G죠. 그러니까 4.3G 망을 촘촘하게 깔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 우리나라는 이거 전국을 이 원래 우리가 얘기하는 5G로 하는 건 바로 하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3.5GHz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요런 이제 초고주파 영역대는 돈이 많이 들고 또 요 기지국도 많이 촘촘히 세우고 이래야 되니까 이제 그거는 뭐 이런 어떤 학교나 뭐 요런 데 법인 간에나 이런 특수한 데만 쓰겠다 이렇게 이미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이건 뭐 나쁘게 얘기하는 분들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그냥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런 거죠. 그 기사가 하나 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요새 이제 그린 뉴딜도 뭐 해서 뭐 소부장 이렇게 해서 뭐
무슨 몇 조를 몇십 조를 뭐 백몇십 조를 막 하는 거에 너무 흥분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런 거 너무 흥분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각 증권사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T맵이 빠져나가는데 T맵이 지금 SK텔레콤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지극히 미미해서 그 나가도 뭐 별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SK텔레콤이 오른 게 T맵 때문에 오른 거 아니죠. T맵이 나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율주행이라든지 5G에 관련된 그런 제가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향후에 우리나라도 구축돼야 되잖아요. 자율주행을 하려면. 그런 거에 관련되는 글로벌 ICT 회사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SK텔레콤의 평가가 높아졌던 건데 그게 지금 뭐 T맵 뭐 내비게이션 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죠. 우리는 T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제가 T맵을 갖고 어디에 막 이렇게 하면 제가 자주 다니는데 키면 그냥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제 동선을 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빅데이터예요. 그거를 비즈니스랑 연결시키면 엄청난 데이터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것 값이죠. 그런데 또 뭐 시작했어요. 애널리스트들이. 근데 모르겠어요. 시장에서 이 판단을 어떻게 해줄지. 뭐 오늘은 하도 떨어졌기 때문에 뭐 개인들도 그렇고 뭐 세게 팔 것도 없잖아요. 놀래갖고.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뭐 그렇게 팔겠습니까? 개인 입장에서 올라오면 좋죠.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와야 뭐 팔 거 아닙니까? 근데 궁극적으로 어쨌든 간 크랙은 같다.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건 뭐 이제 좀 올라오면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서 좀 올라오면 그때 정리하시는 걸로 하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주식시장에서 이랬습니다.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살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리스크를 감안하고 그래도 얘가 좋지 않냐 이러면서 사기에는 지금 너무 상황이 안 맞는 시장이다. 그런 겁니다. 아니 지금 뭐 아무 결격 사유가 없는 주식도 빠지는 판에 뭔가 찜찜한데 그걸 왜 사야 되겠어요? 그죠?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이 뭐냐면 이제 우리 그 개인이 투자가들이 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때가 온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몇 번 펑펑펑 이렇게 큰 펀치를 맞으면 정신을 놔요. 그럼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계속 빠지는 것만 아니에요. 벌써 3일째 이러니까 이제 이게 내일 뭐 반등 줄 수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갑자기 마음이 돌변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시면 큰일 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추석 연휴 지나고선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조정권의 한가운데 서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조정이 끝났다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고 조정권의 한가운데 인제 반환점 왔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뭐 이제 조정 끝났다고 뭐 변소리 다 나왔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이걸 아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추석 연휴 중간에 제가 영상을 하나 올린 게 있습니다. 기관들이 왜 팔아야 되는가? 그거를 잘 기억하시면 오늘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답이 나와요. 한겨울에 갑자기 날씨가 따뜻해서 개나리 하나가 딱 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그 개나리가 폈기 때문에 봄이 왔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런 거에 안 속는 훈련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잠이기 때문에 늦게 일어날수록 유리하다고 제가 그랬죠. 동면에 들어갔던 곰이 화들짝 놀라고 빠르게 먼저 부지런한 새가 먹이를 얻는다. 그렇지만 부지런한 벌레가 먼저 죽는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그래서 이제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쯤 떨어졌으니까 나 물 탄다. 물 타는 거 아시죠? 매수단가 낮추기 다시 사서. 근데 지금 시장이 우리가 찬찬히 보면 시장이 뭘 기다리고 있는가 제가 또 그런 제목으로도 했죠. 시장이 기다리고 있는 게 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빠진 거 아닙니까? 근데 빠졌는데 단순히 빠졌다는 이유로 우리가 물타기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제가 어저께 메인 포트폴리오만 끌어안고
벽에 삼아 동면에 들어간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 첫 번째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 이거 아직 안 끝났어요. 이제 보니까 미국 사람들도 누가 될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때처럼. 그 다음에 코비드-19 이것도 지금 재확산돼서 막 파리 같은데 통금 다시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일본도 하루에 500명이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것도 세계적으로 이게 재확산이 이게 뭐가 정리가 안 되고 또 뭐 백신은 또 뭐 실험하다가 또 뭐 중지하고 또 한댔다 또 중지한댔다 이러고 그것도 갈피를 못 잡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은 좋아요. 그건 시간 지나면 해결이 돼. 그런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주식시장에서 그 어떤 재료보다도 우선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수급이에요. 수급. 주식시장은 천없는 호재가 있어도 수급이 깨지면 그건 못 올라요. 근데 지금 수급이 불균형이잖아요. 아주 이건 기초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시장을 놓고 이상하게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이게 뭐 자기 희망을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자, 보세요. 왜 수급이 깨졌냐? 4월부터 8월까지는 외국인 기관이 때려대도 누가 샀어요? 개인이 샀잖아요. 개인이 사서 다 버티고 다 올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개인이 살 수가 없어. 왜? 가격이 그때보다 많이 올랐고 거기서 계속 총질하다가 개인들도 많이 물렸어요. 지금 여기저기 물려 있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물리면 있는 돈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고객 예탁금 얼마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고객 예탁금 금액이라도 파워가 다르고 성격이 다른 거예요. 물려있는 사람, 아무것도 안 물려있는 사람, 지금 막 승승장구, 매일 얼마씩 벌어. 막 기분 좋아 죽겠어요. 매일 한 달 봉급 이상 벌어. 그런 사람은 자기 나머지 돈 있으면 배팅이 어떻게 해요? 세게 가. 그게 뭐였냐면 4월부터 8월까지. 근데 지금은 다 물려있어. 물려있으니까. 그리고 기존에 메인 포트폴리오, 그래, 내년까지 이거 분명히 오른다 하는 놈도 비실거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투자 심리가? 세게 배팅을 못하는 데다가 가격도 높고, 그렇게 되니까 전부 다 주춤하고 있는 상태니까 시장에서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이 사야 돼. 왜냐면 원화 강세니까요. 그러니까 원화 강세 오늘 뭐예요? 1143원 20전. 어제보다 3원 70전 또 강해졌어요, 원화가. 원화 강세가 이렇게 되는데도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못해. 이유 두 가지. 매수를 하려고 하면 한국에서 기관 애들이 자꾸 팔아. 두 번째, 이 원화 강세 지속에 대한 신뢰도가 약한 거예요. 또 미국 그 대선이 어떤 방향으로 틀어지냐에 따라서 달러면 그것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확신이 없어서 무작대기로 외국인도 막 살 수도 없는 애매한 입장에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 그럼 기관이잖아요. 근데 기관은 오늘도 많이 팔어. 그 기관이 왜 이렇게 팔까? 그 제가 기관이 파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첫째, 금융투자 쪽은 어떻게 해요? 펀드에서 돈 찾아, 야, 내가 직접 할래, 돈 내놔. 그러니까 팔아서 고객한테 드려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매물로 나올 수밖에 없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연계금이나 이런 데는 그 내부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전체 그 운용하는 자산 중에서 국내 주식 부분에 해당하는 그 포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개 이제 이런 기금들은 뭐 어떤 거는 많이 사고 뭐 조금 사고 이런 건 있지만 대체적으로 폭넓게 전 업종에 걸쳐서 사죠. 그런데 이게 지수가 올라와 버리니까 얘네가 커진 거야.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포션이 늘어나 버렸어요. 전혀. 신경 쓴 게 없는데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국내 주식 포션이 늘어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맞춰야 돼요. 다시 그 포션 안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주가가 떨어지든가 주식을 팔든가. 그래서 지금 기관이 파는 거예요. 그 얘기 계속 말씀드리죠. 그래서 팔 수밖에 없다. 아니면 주가가 떨어지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아이디어를 하나 착안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쟤네들이 안 팔고 이제 됐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라인이 어딜까?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럼 걔네들은 그 라인까지 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은 개미 투자가들은 그때까지 꼼짝 말고 있어라. 그 얘기예요. 이제 이해가 좀 가십니까? 전 이제 이런 얘기를 좀 안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서 여러분 좀 참으면 됩니다 이랬는데 여러분이 너무 이 멘탈이 흔들리실까봐 이 안의 얘기를 이제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지수 몇 가지 기다리면 돼요? 이런 질문 나오잖아요. 그럴까봐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무슨 무당도 아닌데 누가 어떻게 맞히고 또 기금들의 그 속사정을 자세히 모르는데 그렇지만 그냥 제가 이제 쪽팔릴 게 뭐 있습니까? 예, 틀려도 되니까 되는 사람이니까 현역도 아니고 그냥 제가 판단하는 거에서는 그 어떻게 판단했냐 그런 거는 또 묻지 마세요. 그냥 제 판단엔 그냥 40 몇 년 초기죠. 오늘도 여러분들 전화해서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언제 팔면 좋냐 해서 아침에 35만 천 원에 동시효과에 다 파시라고 얘기했는데 전화 많이 오셨어요. 고맙다고. 네. 그런데 그게 왜냐? 넌 방탄소년단을 싫어하냐? 그거 아니라 그냥 제 시장 초기입니다. 지수로는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2200 가까이 근접해야 우리가 좀 안심할 수 있어요. 근데 두 가지라고 그랬죠. 주가가 빠지거나 얘네가 빨리 다 팔아버리거나. 그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면 2200보다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거를 누가 이렇게 서치하냐? 제가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 그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이런 엄동설안에 잘못해갖고 개미 돌아다니면 개미 진짜 얼어 죽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요? 동면을 해야 돼요. 지금은. 지금 여기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다 무시하세요. 아직 아니다. 이 수급이 정리될 때까지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게 두 가지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기관이 어느 수준까지 빨리 팔아서 왔거나 아니면 지수가 떨어져서 그 불어났던 자산 그 포션이 스스로 알아서 줄어들어서 딱 맞춰지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많이 팔았기 때문에 기관도 그때부터는 사자로 돌아야 돼요. 그때 같이 가야 돼요. 지금은 혼자 났으면 지금은 4월에서 8월까지의 개미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때하고 똑같은 실단을 가졌어도 한 방 먹었기 때문에 지금 개미는 그때처럼 힘을 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매매 이런 거보다 왜 제가 지금 물을 타도 안 된다고까지 얘기를 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인지 아니까 편하게 기다릴 수 있잖아요. 조바심 칠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시장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한 것도 무지 많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마음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금요일 날 금주 마지막 시장 보고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